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고초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강은숙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여러분들은 바로 승자입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또 럭키비키한 종목들과 또 수익으로 꾸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국고초 1부는 강은숙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 방법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전화나 문자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70-4941-0225번, 문자는 샵 8181번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가 바로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그 다음 시간에 일주일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흐름들도 말씀을 드리니까요.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못다한 종목 얘기들은 제가 또 공개 특강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니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을 또 종목을 봐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선물이 나가게 됐는데요. 하단에 지금 보시면 시청자를 위한 무료 선물. 첫 번째는 강은숙의 데일리 모닝 리포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마다 투자의 감을 잡는 전일 미국 증시의 시황, 국내 증시의 시황, 그리고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의 종목들까지 추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미주, 오늘의 가장 미인 종목을 제가 한 3종목 정도 추려서 시장에 맞게끔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아래 나가는 번호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매일 아침 투자의 감을 잡는 강은숙의 데일리 모닝 리포트가 나가고요. 그리고 차트의 정석 24강, 여러분들 아직까지 참여 못하신 분들 계시죠? 24강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의 20년 주식 노하우를 모두 담아서 책 2권을 압축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강의당 한 1시간 정도의 분량인데 24강을 다 들으시려면 아마 며칠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들께 선물 제공되는 데일리 모닝 리포트와 그리고 차트의 정석 24강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또 성공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시장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시장 어떠셨을까요?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사실 어찌 보면 올 상반기는 K 증시가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강했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은 K 증시를 골라먹는 재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한 주간 가장 눈에 띄게 두드러졌었고 모든 이 신문, 증권 신문의 표면을 다루었던 가장 제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업종 순환매를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던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가 매수세에 대한 매력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간만에 계속 지금 3월 초까지 매도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 외국인 삼성전자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세였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뉴스에서 우리가 봤듯이 대주주들의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비율들이 3월, 4월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으면서 140%의 주식담보대출의 비중을 맞추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또 주가의 흐름들이 상승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아까 골라먹는 K증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전에 반도체를 매수하기 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트럼프의 사랑을 받았던 방산주들, 조선업종들이 강세 그림을 보여주었었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여태까지 시장에서 봤을 때 역대 최고의 금액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전에는 삼성 SDI가 또 2조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었고, 그리고 고려아연도 마찬가지였었죠. 이렇게 이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되는 정말 큰 기업, 뭐 작은 기업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렇게 정말 대형주의 흐름들에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유상증자가 정말 투자자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HLB가 간암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FDA에서 승인, 거절이 되면서 5월 달로 미뤄졌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HLB 그룹주들이 곤욕을 치르는데요.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휴대폰이 가다가 이렇게 터진다든가 배터리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들이 그 다음날 뭐 하한가를 간다든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체 종목들이 망가지는 경우는 별로 드물어요. 물론 급락을 하겠지만. 근데 제약바이오는 하나의 파이프라인,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임상을 실패를 하게 되면 이 그룹주들이 같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의 조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흐름들이 이런 어떤 엇갈린 모습을 또 보여주었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마니어의 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찌 보면 파월 연준 의장의 입김보다는 트럼프의 관세 영향이 더 크게 미국 시장에서 미쳤던 그런 모습인데요. 파월 의장이 이제 3월 달에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유연적인 그리고 이제 올해 금리 2번의 인하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어떤 흐름들이 전혀 우려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발표하면서 저가 매수들도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또 트럼프의 관세 얘기가 조용한 날은 미국 시장이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는 1, 2, 3월 달은 고지전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3대 주요 지수는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반등을 좀 하면서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나 애플 종목들의 흐름들이 사실 미국 시장 중에 지금 안 빠진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미국 시장은 15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어떤 이 주가의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하락이 어디까지 나오느냐를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었죠.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비트코인 가격들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안전자산인 금값 같은 경우에만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미국 시장의 흐름들과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본다면 오히려 국내 증시가 K증시가 훨씬 더 재미있었던 한 주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삼전이나 SK 하이닉스가 없었다면 조금은 또 소외받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반도체 소부장에도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음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흐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 못다한 얘기들은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체크할 얘기들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할지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국고처 1부 방송 이후에 일요일 밤 9시에 조금 일찍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은 어디까지이며 또 삼성전자의 독주 이후에 반도체 소부장들 어떤 종목이 지금 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지 또 하나 그룹주들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내일 밤 9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김없이 이 시간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3490-450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오늘은 또 특별히 오늘부터는 가문숙의 매일 아침 투자의 감을 여는 데일리 모닝 리포트 시황과 그리고 또 오늘의 이슈 종목들 그리고 오늘의 오미주를 같이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차트의 정석 24강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 차트의 정석은 이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원래 오늘은 데일리 모닝 리포트만 드리려고 했는데 차트의 정석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지금 한 5,000명, 6,0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번호로 신청하셔서 데일리 모닝 투자 리포트와 차트의 정석 24강을 선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또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또 내 계좌에 럭키비키가 될 만한 업종과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흐름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1분기는 저는 2분기에 업종의 순환매 그리고 변화가 나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1월 달, 2월, 3월 시장에서는 지금 1월 달에는 조선, 방산,
그리고 트럼프의 핵심 수혜주들, 그 외에 이제 하나그룹주들이라든지 어찌 보면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게 하나그룹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외에 로봇과 조선 기자재들이 움직였던 그런 흐름들인데요. 아무래도 2분기 여러분들의 계좌에 럭키비키가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은 섹터의 변화가 나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섹터의 변화는 지금 이제 반도체가 먼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레거시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뭐 레거시 반도체 종목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과거에 약간 아날로그 같은 그런 반도체,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심텍 같은 종목들, 테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레거시 반도체들과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유리기판, CXL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순환매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뭐 전일 또 중국이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한한령에 대한 제재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국 소비재주들, 또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 또 푸드 쪽 관련주들, 그리고 카지노라든지 관광, 여행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쪽에도 실적이 뒷받침된 뭐 K뷰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한 선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2월 달까지 강세 그림을 보이다가 2월 초 중순 이후부터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그 뒤에는 오히려 기자재가 조금 더 반등의 모습을 모색을 했었는데 충분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시 저가 매수세, 눌림목 매수세들이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가운데 2분기 후반부터는 2차 전지 소부장에 대한 관심들도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어렵웠을 겁니다. 이걸 참 팔 수도 없고 분명히 전기차로 있던 어떤 자동차의 트렌드가 바뀔 텐데 전기차의 관련주도 그렇고 테슬라의 주가도 정치적인 이슈까지 이 일론 머스크 오너의 정치적 리스크까지 이제 묶이면서 사실은 뭐 미국에서는 오너가 바뀌어야지 주가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이제 2차 전지의 흐름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올 연말 그리고 내년부터는 적자 전환이었던 그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금액을 확 담그지 마시고요. 조금씩 늘려가면서 2분기 후반부터는 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또 2차 전지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또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 될지는 여러분들 일요일 밤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또 럭키비키가 될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3월 23일 일요일 밤 9시입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삼성전자의 반등은 어디까지이며 2분기 내 계좌를 럭키비키하게 채워줄 만한 업종과 섹터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거초 1분 만에 시그니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상담했던 종목들을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이 지난주에 한화엔진이었었죠. 23,500원에 매수하셔서 22%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한화엔진은 이 하나그룹과는 별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HSD 엔진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던 기업인데 하나엔진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어찌 보면 또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앞에 하나라는 글자가 붙으면서 하나 수혜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조선 기자재 업종입니다. 23,500원에 22%의 비중. 지난주에 상담을 드리고 나서 오히려 하루 정도 쉬어갔다가 다음 날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월 18일 화요일 날 급등을 했습니다. 이날 제가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요.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하나엔진을 장중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단기로 수익을 좀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17% 이상의 수익이 났었습니다. 전고점 28,750원을 돌파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거래량이 조금 아쉬웠던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월 14일 전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날 매도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날 매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혹여라도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다면 오히려 저는 지난 금요일이 저가 매수를 또 할 수 있는, 만약에 정말 화요일 날 매도를 싹 잘 하시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매도를 하셨다면 오히려 금요일 60일선 지지 자리가 저가 매수 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일단 손절가 22,000원 정도 보시고요. 다시 지금 현재도 수익 구간이시죠? 28,0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28,000원을 가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 DI였습니다. 이 DI라는 종목은 12,200원에 10%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지난번 금요일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들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날도 약간 수익 구간 중이셨어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탔고 그리고 60일선을 살짝 상향 돌파했다가 이틀 조정이 이어졌는데요. 현재 지금 수익 구간이시죠. 지금 수급적인 부분 금요일 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조금 출회가 되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만약에 월요일장에 추가적인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좀 챙기시고 다시 저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가상입니다. 종가상으로 5일선을 이탈할 때는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5일선을 지지해 준다면 그때는 그대로 그냥 홀딩을 하시면서 14,000원 지지 라인 보시고 그 다음에 2차 목표 주가는 17,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동진세미캠이었었죠. 자, 동진세미캠 27,500원에 50%. 지난주에는 그래도 다 수익이 있으신 분들만 일부러 이렇게 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수익 구간 중이셨어요. 27,500원에 50% 비중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이 종목도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이거 하다 보니까 반도체의 영향에 따라서 반등이 이어졌는데 기관 수급은 계속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수익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목도 동진세미캠도 지난 2월 25일 고점, 요 고점에 대한 부분들 를 돌파를 못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4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40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반도체의 흐름들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쩌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쪽으로 온기가 퍼질 수 있는데요.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27,500원이면 지금 수익을 챙기시고 계신데 아마 제가 지난주에 조 241선 언저리와 전고점을 얘기하면서 거길 돌파를 못하면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했을 것 같아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만약에 월요일장에 종가상으로 5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그림이 이어진다라면 거기서는 비중을 좀 확 줄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노선은 요 장대 양봉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3만 원짜리인데요. 3만 원짜리를 이탈할 때는 수익을 챙기시고 만약에 또 월요일 날 기분 좋게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목표 주가가 지난번 윗꼬리를 달았던 그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이 바로 오름테라뷰틱스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상담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쭉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고 옵니다. 보고 오는데 이 오름테라뷰틱스는 안타까운 게 지난주에 상담을 할 때는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 신규 상장주니까 신규 상장주는 화장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쩌면 또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들이 약간 유행처럼 테마처럼 움직였습니다. 뭐 이번 주에도 몇 개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였었고 또 신규 상장했던 몇 개 종목들이 첫날 상장했던 종목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단기 물량들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매수하셨던 단가가 29,000원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종가가 31,100원이었기 때문에 약 수익권이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이 종목은 위로 이제 우상향이 되고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26,000원 정도 라인, 요 라인을 깨게 된다라면 그때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차트 수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 상담하셨던 분은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혹여라도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다면 어쩌면 제가 그러니까 이 국고철을 제가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열심히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내 종목이다 보니까 수익이 난 거는 조금만 수익이 나도 막 겁이 나서 팔려고 하시는데 매도를 하시는데 손실이 난 종목은 대응 전략을 드려도 매도를 참 못하세요. 그 마음은 10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매도를 하고 또는 부분 비중이라도 좀 줄이고 해야지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올 매도가 가슴 아파서 안 된다면 비중이라도 좀 줄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비중을 예를 들어서 저 자리에서 오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자리에서 비중을 줄이셨다면 이렇게 금요일 같은 자리나 월요일 같은 자리에 금요일 저점을 지지해주고 양봉이 나올 때에 줄인 만큼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단가가 훨씬 조정이 되면서 지난번 고점이라든지 그런 쪽까지 오르지 않아도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지 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올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꼭 비중이라도 줄이셔서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월요일장에 무조건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양봉이 안 나오게 된다라면 처음 상장했을 때의 저점 2만 원대도 깰 수가 있고요. 신규 상장주는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초기에 대응을 못 하셔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하시는 걸 좀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 예수 물량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오름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개월짜리 보호 예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시기가 됐죠. 상장한 지 지금 25일 됐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월요일장에 무조건 종가상으로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이 올릭스였습니다. 6번째 종목이 올릭스인데요.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3월 7일 날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매도 물량이 다 빠져나오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자리를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41,000원 언저리인데 41,500원 자리인데요. 그런데 한번 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점상 이후에 갭상승이 나왔던 그 아래 거래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선을 그어드리는 요 자리인데요. 이게 지금 이 금요일 날의 종가가 지난번에 점상 이후에 갭상승이 나와서 만들어 놓은 요 아래 꼬리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릭스는 51,500원이면 매수가가 진짜 너무 높긴 하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신다고 했다면 5만 원 이하 이 자리, 이날 양봉 나온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가 어찌 보면 눌림목 매수 자리인데요. 21선을 맞고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거래일째, 5거래일째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장에는 반드시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선을 그어드리고 앞에 동그라미 쳐드렸던 요 자리의 저점을 무조건 종가상으로는 지지를 해야 된다. 그 가격이 지금 38,500원 그런 흐름인데요. 요 자리 39,450원이네요. 그러니까 39,300원 정도 라인은 무조건 종가상으로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앞에 점상 나오고 갭상승했던 자리까지도 이탈할 수 있으니까 일단 매도를 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이엔셀이었습니다. 이엔셀이 16,960원에 매수를 하셨었는데 지난번 금요일 자리가 또 마지막 제가 마지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종목도 신규 상장한 지 137일 정도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이죠. 지난번 그 자리가 딱 지켜줘야 될 자리이고 이중 바닥에 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행히 월요일, 화요일 반등이 있었는데요. 16,960원이면 제 생각에는 18일 날 19,000원 돌파할 때 왜냐하면 그때 제가 1차 목표 라인을 매물대로 잡아드렸거든요. 요 구간을 목표가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19,000원 언저리에서 윗꼬리 다를 때 매도를 좀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자리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림에서는 만약에 아직도 보유 중이시라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라인에서 이 저점을
잘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기를 깨게 된다면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상담했던 그런 내용이고요.